저도 이제 농촌에서 자랐죠. 농촌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평화롭고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작년 여름에 장마가 너무 길었죠. 이제 54일인데 뭐 수십 년 만에 그렇게 긴 장마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태풍도 여러 개가 오고, 그래서 전국의 농업인들, 축산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긴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식량 주권이 없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또 좋은 정책 대안도 말씀해 주시면 정부는 경청하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정책을 채택해서 실천하는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냉해로 인해 가수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 세 차례의 태풍으로 농작물 침수, 쓰러짐, 낙과 등 약 12만 4천 헥타 피해와 가축 폐사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농가는 소 10마리를 잃고 받은 보상이 800만원이 전부라고 하소연합니다. 합당한 보상이 요구되고요. 각종 재해 대책법을 개정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와 복구 지원도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보험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낮춰졌습니다. 보험사의 수용률이 낮다고 농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건 아주 큰 문제고, 사실 바로 보면 80%로 다시 환원하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지급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보장법 제정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하는 건 어떠실런지요? 10년 이상 노후화된 이 저수지가 상당수가 집중호우에 의해 범람하거나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후시설을 재보수하고 상습 침수 지역의 농경지를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대책이 반드시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가, 배추값이 비싼데 농민들은 울상이고 쌀값이 올라가도 울상인 것은 생산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4차 추경까지 했지만 실제 농업 부분은 굉장히 미비했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오히려 재난에 대한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기금을 좀 정부가 좀 측면으로 지원한다면 그나마라 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그 재해 대책비, 농약대 대파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총리님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거의 100% 수준까지 농약대 대파대가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님한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수지 문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촌공사가 갖고 관리하는 저수지가 3,400개가 되는데요. 대부분 큽니다. 그 중에서 수문이 있는 게 한 360개밖에 안 됩니다. 3,000개는 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게 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 수문다는 작업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전반적인 것과 관련해서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 조금 더 서두르도록 하고요. 농장 단위로 기상정보를 지금 26개 시군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다 주도록 앞으로 시설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곡간문을 걸어 잠갔죠.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1.7%이니 나머지 1,600만 톤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교역이 중단되면 정말 큰 일이 납니다. 대책으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GMO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잃어버린 농민 몫을 또 찾고 또 국민들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9%에 불과합니다. 농업 예산을 최소 3%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전반에 걸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확보의 인색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를 거울 삼아 농업 재해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으면 하고 더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그 농업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식량 안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그럼 가장 급한 게 뭐냐? 국민 1인당 곡물을 1년에 110kg를 소비합니다. 근데 그 중에 60kg는 쌀이고 32kg는 밀이고 6kg가 콩입니다. 근데 쌀은 작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작업 기반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품질 좋은 밀을 생산하는 것은 종자부터 재배 방법까지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 단지를 지정하고 실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콩의 경우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쌀, 밀, 콩은 공공비축 품목으로 들어가서 올해도 국무회의에서 비축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생산이나 유통 같은 것을 봐서 적절한 양을 계속 공공비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농업, 농촌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을 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인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세균, 좋은 세균. 좋은 세균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